자, 오늘 뭐 챔피언스리그 조별 많은 경기가 또 펼쳐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8경기가 있어요. 8경기 좀 전체적으로 종합을 좀 해볼 텐데, 자, 첫 번째는 일단 2조 경기부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란하고 첼시 경기인데 2대0으로 첼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이 경기 변수라고 하면 토모리 선수가 이제 전반 20분 조금 넘어가면서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PK 골이 나왔고, 이게 사실은 PK 장면에서 지금 레드 카드가 선언된 거잖아요. 이게 카드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규칙을 보니까요. 그 명백한 이제 그 득점 상황에서 볼과 상관없이 이제 경합을 했을 경우에는 퇴장을 줄 수 있다.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판정이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밀란 입장에서는 조금 가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PK도 내줬는데 또 레드 카드까지 나오니까 다소 그러니까 각도가 조금 어쨌건 간에 각도가 없는 곳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골키퍼가 막긴 했잖아요. 마운트가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골키퍼가 막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건 있긴 하지만은 퇴장이 나와도 이상한 건 없는 판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심판이 굉장히 엄격한 심판이었죠. 이 경기 심판이.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전반전에만 6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전반전 6장이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한 경기 최다였다라고 하고요. 전반전 기준으로요. 그리고 경기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총 9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좀 밀란이 심판의 그런 성향을 모르고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해버렸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자체가 막 진짜 그 정도의 카드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파울이 있거나 이런 건 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거친 경기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9장이나 나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하고 페널티까지 허용하면서 실점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경기 터졌죠. 그렇죠. 첼시도 조금 여유 있게 플레이를 했고, 그 두 번째 골 나오는 장면에서 확실하게 공간이 나왔죠. 그러니까 패스가 빠르지도 않았고 조금 느리게 갔는데도 커버하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늦어졌고, 거기서 이제 패스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오바메양이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첼시가 2대0으로 이겼고, 밀란도 그러니까 두 번째 실점 나오는 순간 이건 이제 힘들다 싶었는지 주축들을 좀 빼더라고요. 거기다가 원래는 그 한 명 퇴장 당했을 때도 브라임 디아스를 내비뒀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자원 그대로 놨다가 실점하자마자 이거 두 번째 실점이 나오자마자 브라임 디아스 빼고 데스트 넣으면서 수비를 조금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갔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전반 21분에 조르지뉴의 PK 골, 그리고 오바메양이 골을 터뜨리면서 2대0으로 어떻게 보면은 퇴장이 좀 변수가 되면서 첼시가 좀 쉽게 경기를 가져갔고, 요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포터 감독이 팀을 맡고는 좀 어떻게 보세요, 첼시? 일단 뭐 그래도 경기 내용적인 부분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 선수 개개인의 폼도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마운트라던가 아니면 쿨리발리라던가 이런 선수들의 폼이 현재 좋아졌고, 오바메양도 이제는 서서히 그래도 이전까지는 골만 넣었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연계 같은 것들도 잘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리스 제임스가 다소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게 이게 조금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그 포터 감독이 윙백 축구를 하고 있어서 제임스가 핵심이죠. 한껏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악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결과가 나오면서 첼시가 2승 1무 1패가 됐고요. 밀란이 1승 1무 2패가 됐는데 이 조의 또 다른 경기는 좀 어떻습니까? 잘츠부르크하고 디나모 자그레브 경기가 있었는데요. 디나모 자그레브 홈이었고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원래는 잘츠부르크가 1위에 있었는데 첼시가 1위로 올라서게 됐고요. 밀란 입장에선 그나마 그래도 안도할 수 있는 부분 하나가 있다면은 잘츠부르크가 이 경기에서 디나모까지 이겼으면은 그러면은 밀란은 거의 이제 16강 올라가는 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가능성은 남겨놨다. 자, 현재 그 조 성적이 첼시가 승점 7점으로 1위, 그리고 잘츠부르크가 승점 6점으로 2위, 그리고 디나모 자그레브가 승점 4점으로 3위, 그리고 AC 밀란이 승점 4점인데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가 마이너스 2, 밀란이 마이너스 3이어가지고 그래서 4위인 거거든요. 근데 2위하고의 2점 차밖에 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끝까지 봐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조는 좀 끝까지 경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 조인데 오늘 샤흐타르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레알 같은 경우는 주말에 또 엘 클라시코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일진을 쉬게 하고
한마디로 로테이션을 돌렸거든요. 일정 부분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당 아자르가 선발로 나오기도 했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수비 쪽에 로테이션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전 포백하면 저희가 이제 카르발 오른쪽 풀백, 왼쪽에 이제 뭐 알라바라던가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리디거하고 밀리탕인데 리디거만 이제 선발로 나왔고, 왜냐면 리디거는 시즌 초반에는 선발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초반에는 펠랑맨디가 선발이었기 때문에 왼쪽 풀백이고 그 알라바가 센터백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기는 어쨌건 리디거만 선발로 나오고 나머지 밀리탕, 알라바, 카르발이 다 선발 출전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조금 많이 돌린 상태였는데 비니시우스도 선발이 아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에클라시코 데뷔하겠다였는데 먼저 실점하면서 위기에 직면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또 비니시우스라든지 선수를 바로 또 기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뭐 알라바도 나오고 모드리치도 나오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경기 막판에 리디거가 극장골. 예, 조금 근데 이 과정에서 골키퍼랑 충돌이 있으면서 예, 피가 많이 나오는 그런 예, 그래서 리디거는 엘클라시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 그런 악재는 조금 있긴 하지만 예, 무승부로 끝나긴 했습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쉬운 결과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이 조를 또 살펴보면 레알이 지금 3승 1무로 2위고 예. 라이프치히가 2승 2패로 2위, 샤흐타르가 1승 예. 2무 1패로 3위, 그리고 셀틱이 1무 3패로 4위입니다. 라이프치히가 셀틱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네네. 이 경기 셀틱이 골대를 2번이나 맞췄어요. 약간 좀 그러니까 골대 불운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뭐 라이프치히가 한 수 위의 전력을 가시하면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그나마 샤흐타르가 레알 마드리드한테 패했으면은 정말 위기였는데 네네. 그래도 무승부를 거둬준 덕에 한숨은 돌렸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여기 조는 아직까지는 샤흐타르가 조금 더 우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샤흐타르는 레알 마드리드와 2경기를 다 치렀거든요. 그렇군요. 반면에 예. 라이프치히는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솔직히 이 샤흐타르전을 이겼으면은 그러면 16강 진출 확정 지으면서 그렇죠. 라이프치히전에도 이진들을 내보냈을 텐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상황 자체는 샤흐타르가 조금 더 유리해지긴 했다. 만약에 샤흐타르가 16강에 올라가면은 레알 마드리드전 비긴 게 결정타가 됐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레알 마드리드 전으로 좀 비겼기 때문에 어찌됐건 남은 경기를 살펴보면 지금 레알 마드리드와 샤흐타르가 16강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예, 하지만은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어쨌건 간에 샤흐타르하고의 맞대결에서 승리하고 한다면은 그렇죠. 예,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도 끝까지 봐야 된다. 레알 마드리드만 거의 뭐 16강 올라간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G조로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와 코펜하겐의 경기가 있었는데 역시 이 경기도 전반 27분에 고메스의 퇴장이 나오면서 좀 맨시티가 어려운 흐름으로 갔고 결국 0대0. 이 경기에서 맨시티도 조금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홀란드가 출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알바레스를 최전방 공격수를 선발 출전시켰는데요. 맨시티가 이길 수 있는 구간들은 있었어요. 네네. 먼저 그 마레즈가 어쨌건 간에 페널티킥을 얻기도 했었거든요. 그 그라바라의 또 선방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메스의 퇴장이 나왔죠. 이 퇴장 장면도 명백한 득점 찬스를 고메스가 뒤에서 잡아 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퇴장이 나온 거였는데요. 그러고 나서 맨시티가 당연히 수적 열세 때문에 더 이상 경기를 제대로 풀지 못했고, 또 그라바라 골키퍼가 이 경기에서 굉장히 선방을 많이 하면서 사회 슈팅을 선방을 했거든요. 그리고 맨시티는 홀란드 없을 때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고민거리는 조금 많게 됐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로테이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인 경기가 주중 경기 그리고 주말 경기가 모두 있다 보니까 일단은 강팀들 위주로 지금 로테이션을 많이 이제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게 좀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건 아니면은 리그에서건 조금 변수가 되고 있죠. 지금 분데스리가 순위도 1위가 우니온 베를린이고요. 2위가 프라이부르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레멘이 5위거든요. 그리고 바이에른하고 도르트문트가 3, 4위에 있을 정도로 지금 혼돈인데, 이런 혼돈들이 발생한 게 주중 경기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바이에른하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상당히
상당히 많이 돌렸어. 아 참고로 또 레버쿠젠은 지금 하위권에 있거든요. 네, 라이프치히도 밑에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 집중한다고 그렇습니다. 리그 경기를 조금 쉽게 나섰다가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워낙 빠듯하니까요 경기가. 예, 지난 주말 경기 때 프랑크푸르트가 보훔이 1무 7패였어요. 1무 7패로 최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전에 대비한다고 로테이션 대거 돌리고 하세베 빼고 풋백 전환하면서 전술 실험까지 했다가 네네. 그러다가 0대3로 대패를 당하면서 첫 승을 선사를 했거든요. 보훔한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월드컵이 상당히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 겨울 월드컵이.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어쨌건 지조의 다른 경기에서 도르트문트하고 세비야 경기가 1대1 무승부로 끝났거든요. 그렇죠. 예. 세비야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로페테기 감독을 경질하고 산파울리 감독을 새로 선임을 했는데 일단 센터백인 탕기니앙주가 선제골을 넣었어요. 네네. 그리고 수비가 그래도 이전보단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도르트문트도 주드 벨링엄 예, 이번 시즌에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연속골을 넣고 있는데요. 벨링엄의 골 덕에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여기는 맨시티가 승점 10점 그렇죠. 1위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승점 7점 2위 그리고 3위가 승점 2점이에요. 네, 세비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1, 2위가 그냥 올라간다. 맨시티 도르트문트가 좀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H조로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그리고 마카비 하이파와 유벤투스 충격적인 결과 나왔습니다. 예. 유벤투스 이거 괜찮은 겁니까? 큰일 났죠. 예.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패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경기 내용도요. 슈팅 숫자에서 10대 14로 밀렸어요. 아하.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마카비 하이파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참가 팀들 중에 거의 뭐 최약체. 예. 그런데 완패당했어요. 0대2로 지금 패배를 했는데 그 경기 내용 보니까 계속 밀리더라고요. 계속 끊기고. 그렇습니다. 그 역습 마카비 하이파가 하는데 공간이 숭숭 뚫려요. 그러면서 이제 아칠리에게 멀티골을 또 내주면서 0대2로 패했는데 이러면은 알레그리 감독 측 경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경기마저 패배를 했다는 것은 이제 가시화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다라고 보이죠. 지금 이대로 가면은 유벤투스는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 순위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예, 파리 생제맹이 승점 8점인데 골득실도 똑같은데 다득점에서 한 골 앞서서 예, 1위고 벤피카가 승점 골득실 다 똑같지만은 다득점에서 한 골 부족해가지고 그렇습니다. 2위. 예, 승점 8점이고요. 두 팀이. 그리고 또 이제 마카비 하이파가 승점 3점. 예. 유벤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3점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골득실은 유벤투스가 더 낮은데요. 그런데 이제 마카비 하이파가 더 위인 이유가요. 상대 전적 때문이에요. 아, 상대 전적. 예. 상대 전적은 1승 1패긴 하지만은 골.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조도 마찬가지로 H조인데 역시 이제 파리와 벤피카가 나갈 확률이 좀 높겠네요. 예. 자, 유벤투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좀 무너지는지 좀 가서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챔피언스리그 오늘 경기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또 내일도 토트넘이라든지 나폴리라든지 또 중요한 경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경기 또 달순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챔피언스리그 정리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